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전과는 수급의 상황이 좀 바뀐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193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542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이 뽑으신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엔저와 유가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약세 속에 실적 변동성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증권은행주들의 동반 강세를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저의 영향권 속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오늘 아침부터 시장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엔저 영향권 속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유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부분 시장 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증권 시장 가장 주변 변수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환율 시장 그리고 원유 시장, 국제 원유가 이런 변화들 일단 우리 시장 내 우호적이지 않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좀 사실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아직도 좀 불황의 늪에서 좀 어려움의 늪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저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유주, 석유화학주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저유가에 대한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항공주에 대한 선전 그나마 돋보이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대형주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이제 중소형주 실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형주들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이제 그 주변 변수들의 불안감이 다시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실적들이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주가 실적과 관련된 차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증권이나 은행주 강세, 금융주들 강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좀 엮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모든 어떤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이랄지 모든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어떤 스탠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입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 작용하지 않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배당하면은 뭐니 해도 은행 쪽과 증권주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가 아우러 맞물리면서 오늘 특히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변동성과 은행주와 증권주들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는 건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점의 대응을 사실상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밸류에이션 너무나 지금 싸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봅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부터 좀 비켜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당분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형주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그 실적의 안정을 보일 수 있느냐의 여부 속에서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커 보인다라는 부분. 과연 이번 분기만의 호실적이 모멘텀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실적 변동성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 미니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 큰 그림은 조금 좀 당분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미니 이벤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뭐 삼성, SDS 내일까지 청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열기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DS와 상장과 관련된 삼성 관련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 행보 계속 주목하시면서 기업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싱글데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장 빼빼로데이 얘기도 하고 있듯이요. 이 상황들 싱글데이 독신자들 어떤 상황 독신자들 소비가 아무래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과연 어떤 종목군에 그리고 어떤 쪽으로 소비를 기울이느냐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화장품들의 어떤 그 선전도 오늘도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어떤 싱글데이와 관련된 이벤트와 분명히 연관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큰 그림 속에서는요, 경기부양책 여전히 지금 현재 초이노믹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여전합니다. 배당을 유도하려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그들의 정책 이와 관련된 부분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 관련 펀드들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금융주들의 상승은 배당과 관련된 것이지 결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는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해석을 해보시고요. 이런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잊지 말고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 1077원 30전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5 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77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4원 20전과 1081원 80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의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달러 엔의 흐름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엔은 주로 113.40엔과 113.78엔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였고요. 점심시간 이후부터 114엔을 상향 돌파하면서 달러원 역시 1080원을 다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어제 아시아장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국채금리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반영하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갔고요. 달러화는 최근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을 완만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1070원대 중후반대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통화상들에 비해서는 강한 하방 경제성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환율의 하단에서는 1074원대에서의 지지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 만약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1082원이 저항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리는 오늘 오전에 진행된 연설에서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달러 원이 가장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 달러 엔의 동향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114.21엔을 고점으로 113엔대에서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시간 현재는 114엔대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엔이 최근까지 등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상승분의 50% 정도를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본다면 달러 엔이 조정을 지속할 경우 최저 111.68엔까지 조정을 본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원의 경우는 지난 10월 거래 환율의 평균 수준인 1063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추정해본 하락 가능 수준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는 향후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가 달러 강세 유리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수 포지션 조정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유로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역시 그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달러 강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달러 엔이 전 고점인 114.21엔을 상향 돌파할 경우 달러와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화의 포지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광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후광통 시행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특징 업종과 이슈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오늘 한국 지수 조금 둘 다 약세인데요. 오늘 홍콩 H지수와 상해 종합지수도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마이너스 0.9%,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보시겠는데요. 전고점을 갱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거를 보면 우선은 오늘 특징 업종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들을 보면 먼저 공입사업 쪽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문고 화전이라든지 할민투자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전기 관련된 유틸리티 쪽도 상해지수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상해지수는 이제 막 도시화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한 도시가 남한의 인구 정도인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인 도시가 한 해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계속 도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틸리티 쪽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반증으로 오늘 전력 관련주죠. 광서, 개동 전력 5.8% 올라가고 있고요. 사천, 광안, 애중 5.03%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운남, 운산, 전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오늘 뭐 증권 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뭐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우선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관련도 업종들, 특히나 홍콩에 상장된 것들을 보면요. 최근에 제가 또 뭐 자동차 관련주들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장성자동차 같은 경우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 강보합권인 반면에 화신 중국 자동차라든지 비아적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후광통 시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먼저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그 상해 지수가 있습니다. 상해의 월봉 차트가 있는데요. 상해의 월봉 차트를 나중에 보시면 예전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 고점 부분이 6,4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2,5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보시면요. 올 하반기에만 15%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통 한국 지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반면에 유독 상해 지수만 강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저평가됐던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빠지고 있지만 상해자동차는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주도는 빠지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지만 뭐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15%까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올 하반기의 상승률은 상해 지수가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후광통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홍콩과 상해는 이제 거래 시간도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과 상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9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15분부터 10시 25분까지가 동시호가고요. 오전장이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예전에도 한국이 사실은 증권사가 점심시간이 있었죠. 상해도 지금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휴장이 되고요. 2시부터 4시까지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장이 열리니까 이런 점은 좀 명심하시고 바라겠습니다. 뭐 보통 장중에 왜 호가가 안 움직이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는 점심시간이라는 걸 꼭 염두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후광통 유망업종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지금 뭐 후광통 수혜주다라고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선 가장 공통된 것은 인터넷 또 모바일 전자상거래 쪽은 모두 다 공통되게 되고 있다. 특히나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 3대 IT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상당한 그 최고의 네이버, 한국의 네이버 같은 중국의 네이버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내수주들 중에서 1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고가의 유제품에 대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오늘 최근 들어서 봐야 될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인민재산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손해보험사고요. 3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시간에도 상해자동차의 성장률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1000명당 이제 80대의 보급률이다. 미국은 1000명당 800대의 보급률인데 중국은 80대의 보급률이다. 10분의 1 가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성을 그려보고 있고 현재 1000명당 80대의 보급률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 중국이다. 10배가 10분의 1인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도 자명하고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뭘 가입하죠?
보통은 자동차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유민재산보험의 매출의 73%가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많이 판매될수록 화재 보험은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면에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데 PER은 6.3배에 접근해 있다. 상당한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ROE가 20%의 그런 고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제 여행사인데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유안타 본사가 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로 돼 있고 롯데백화점에 쇼핑을 간다고 하더라도 점원들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유창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도 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요커들의 그런 쇼핑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중국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올까요? 다 여행사를 통해서 대부분 오는데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중국 국제 여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도 면세 사업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중국 국제 여행사가 지금 면세품을 32%를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는 MBC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IT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차이나 컨섬션, 그러니까 중국 내수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중국 주식 투자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후광통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잘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후광통.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래가 안 됐던 이제 상해 주식이라든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장밋빛에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안타증권 HTS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 각 기업들마다의 재무 정보가 다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얼마를 벌지, 또한 이게 기준이 홍콩 달러나 위안화 기준으로 되는데 이제 몇몇 증권사, 특히 유안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환전한 원화 기준으로 그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해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비교를 해보고요. 텐센트와 네이버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 회사, 중국 회사가 돈은 더 잘 벌고 ROE도 높은데 PER은 더 낮네, 저평가돼 있네라고 비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유안타 본사 5층에서 수시로 이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강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주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뷰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기가레인과 다우데이터, KG ETS와 진양홀딩스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지금은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12,000 돌파했다가 조금 밀리고 또 밑에는 또 사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적 매수는 꾸준히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 약간 좀 둔화되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크게 올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5일선 밑에서 한번 좀 모아 가보시는, 분명히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좀 기다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한다 하더라도 싸긴 하지만 조금만 더 타이밍을 늦추셔서 밑에서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 이 종목은 3분기 이후에 기관의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평가된 그런 지주사며 상장 이후에 한 번도 PBR 1배 이상으로 됐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저평가에 있는 다우기술과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키움증권 그런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오를 때도 되었고요. 어제 주문 실수에서 한번 쭉 빠졌다가 바로 끌어올렸죠. 또
외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은 올해 뭐 하반기 들어서 꾸준하게 뭐 거의 뭐 걸을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집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외인 쪽이 매수가 지금 한 8% 이상 좀 매집을 했는데, 이게 1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00원대 돌파가 좀 관건이고요. 그것만 돌파해준다 하면 가격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KG ETS, 예, 폐기물, 그 집단 에너지, 예, 관련된 업체로서 오늘 뭐 어제 이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나빠서 하락했다기보다는 뭐 요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뭐 특별히 이유가 없고, 예, 수급이 좀 안 받쳐주면 바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의 주체였던 동종목이 4,000원대 초반에서 뭐 6,000원대까지 상승을 시켰었던 원동력이었던 기관수분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좀 물량이 좀 잡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들 가격대도 5,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 그래도 비슷하게 최소한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예,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00원 초반이면,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ER 따져보면 한 10배 미만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시장만 조금만 더 회복된다고 하면, 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좀 실적 받쳐주고 어떤 한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진양홀딩스입니다. 진양홀딩스. 예, 동종목도 3,5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끌어올렸던 게 기관 쪽이었습니다. 기관 쪽이었고, 이것도 좀 저평가된 시장에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형, 예, 중형, 예, 그런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뭐, 최소한 뭐, 전저점은 계속 뭐, 4,300원대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도 좀 빠졌다가, 강하게 좀 끌어올릴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현 시점에서는 5,000원 중반 이상 충분히, 예, 반등 가능하겠고요. 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도 소개받아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뭐 예, 재미는 못 봤습니다. 예,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던 계속해서 지금 바닥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CD입니다. SCD. SCD면 냉장고 및 에어컨 관련 뭐 부품 생산업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50% 1위 업체입니다. 상반기 큰 폭의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 유의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수급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유통 물량이 적고 관심이 적다 보니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뭐 그냥 뭐 밀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밀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3분기 어제 굉장히 또 생각보다 더 호실적으로 발표했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결국, 예, 주가는 지금 당장은, 예, 좀 힘들겠지만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선점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지금 뭐 구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예, 빠진 만큼 빠졌고, 예, 장기 이평선 240일선에 좀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질 때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부담 없이, 뭐 당장 뭐 먹을 수는 없겠지만 부담 없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뭐 적정 가치는 2,500원 이상의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할인이 좀 많이 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한국전력 계열의 어떤 검침 및 발전 사업을, 예,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전력의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업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좀 성장을 했고요. 예, 전력 수요는 뭐 지속적인 뭐 증가는 뭐 당연한 거겠고요. 예,
전기료도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요즘은 주가 굉장히 좋죠. 수익성에서는 뭐 상반기에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런지 뭐 기관 쪽하고 왼쪽 계속해서 좀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추세적인 지금 상승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 눌림치 이런 종목들은 부담해서 하게 되면 그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좀 좋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눌려줄 때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기준점을 한 6,700원, 800원쯤으로 잡으면 6,700원, 800원에서 대략적으로 30%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PR 한 13배 정도는 쳐줘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8,000원 중후반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영풍그룹 계열 뭐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고려아연 지분가치만 해도 오늘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분가치만 해도 뭐 2,100억대 고요. 그 동종목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죠. 막말로 이 종목 사서 고려아연 그 지분만 팔아도 본전은 이상은 남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점이 좀 수주가 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돼서 주가가 하락세에서 좀 회복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였고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좀 나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자산 가치주로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최소한 좀 주가를 좀 방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자동차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사로서 이 종목은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좀 해서 수익이 좀 낮던 종목입니다. 낮던 종목이고 지금 자리가 또 눌림목 구간 이렇게 좀 괜찮게 보여집니다. 동종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의 국내 그런 부품사의 가장 문제점이란 현대자동차의 과도한 그 매출 비중인데 동종목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지금 엔저 효과를 본다고 하는 닉산, 도요타 이런 쪽에 오히려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GM, 크라이슬러 쪽 이런 쪽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런 엔저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빠지는 것은 우리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안 갈 정도. 덩달아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매수에 가담하시면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우려가 해소되면서 상향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요 주주도 계속해서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 구간에서는 뭐 쌉니다. 베팅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용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꺾입니다.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중간선거, 공화당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은요, 미국의 FED 쪽의 정책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공화당 승리로 인해서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시장에서 이슈가 잡히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올라가던 찰나에 또 꺾여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어찌됐던 흐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흐름대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들 사야 됩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 살만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전부터 조금씩 사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급등하고 있고 너무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기회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11시입니다. 11시. 하루에 한 번만 투자하세요. 30분만. 우리 샘플러스 어플도 있잖아요. 어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 다운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어차피 돈 하나도 안 드니까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온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시장 말씀드렸고요. 문자 상담을 제가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가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수급 100점주 빨리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KB금융, 한국항공우주, 대우증권 게임빌, SK브로드밴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KB금융이에요. 자, 은행주들이 오늘 좋아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KB금융, 오늘 수급이 가장 양호한 은행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있어 보입니다. 왜죠? 이렇게 좋았던 수급 포인트에서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다시 매수세가 잡힌다는 거죠.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이자면 기관들이 10만 주, 외인이 2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 자체도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서 상승 줬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나 걱정은 뭐냐면 전 고점 포인트에 맞고 떨어졌다는 게 살짝 걸리긴 해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흐름을 보고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신고가를 넘어갑니다. 43,550원, 4% 가까이 급등 중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계속 좋은 종목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상승 그림을 탈까요? 탈 겁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못 먹어도 5만원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급은요, 오늘장 수급 당연히 좋죠. 외인들이 몇 주를 지금 매수해주고 있나요? 자, 12,000주에 4만주. 기간이 4만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많은 물량이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최근에 기간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간중간에 팔고 나가는 듯 하지만 잡아주고 있고, 외인도 잡아주고 있고,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양호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왜 올라갑니까? 4분기 실적 개선세까지 같이 잡히더라.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홀딩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증권주 중에서 대우증권 준비해봤습니다. 증권주 왜 오른다고요?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양적 완화 되면은 국내에서 뭐 해야 돼요? 수출업체 죽어나가니까 금리 인하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럼 뭐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채권이 인기가 있겠죠. 채권 어디서 팝니까?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팝니다. 매출도 가장 많이 올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고점 포인트 뚫고 갈 가능성 있나요? 네, 있어 보이네요. 네, 왜요? 수급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장 수급 보이시나요?
자, 굵게 해가지고 좀 적어드릴까요? 자, 외인이 몇 주? 만주 단위로 29만 주죠. 외인이 29만 주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은 9만 주가량 매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쫙쫙 사주고 있다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수급에서도 기관들은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해줍니다. 기관이요, 이렇게 사고 있어요, 계속. 기관이 한 달 동안 몇 주 샀냐면 210만 주 샀어요. 외인은 좀 주춤했지만 오늘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은 팔고 나오고 있다. 개인 물량만이 어디로 갑니까? 외인들과 기관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네. 그럼 기관들이 이때 계속 사모았잖아요. 다시 지우고 네모칸 쳐드릴게요. 이때 사모았습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좋은 곳쪽까지는 가야죠. 12,000원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게임빌이 주춤하더니만 다 올라갔어요. 야, 정말 거의 13%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도 안 나와. 일단 이때 뺐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제는 정말 팔았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는 자리였는데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분봉 5분, 10분봉으로 볼게요. 오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부터 꺾여 내려가면요.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매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해줘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 포인트가 나왔는데 사실 쉽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낮에 정오쯤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1선 강하게 일봉으로 보자면 돌파하는 자리가 그때 좀 나왔으니까. 좀 지워서 보자면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쵸? 한 13만원 돌파할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마땅하게 또 막 급하게 따라가기에도 그 큰 차트의 흐름상으로도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합시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하신 분들, 뭐 다시 사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보지 맙시다. 뭐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조금 까다로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수급은 오늘 좋게 나왔지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좀 없는, 그냥 관심에서 버렸으면 하는 종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괴롭힐 것 같아요. 그냥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SK 브로드밴드인데요. 뭐 가끔씩 자주 제가 가져 나왔던 종목이에요. IPTV 가입자 증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또 급등해요. 쫙 치고 올라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시작했고 외인들도 가담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 보여드리자면 기관들이 외인들이 몇 주를 삽니까? 외인이 15만 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요 7만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매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줍니다. 기관 사주고 있고 외인 사주고 있고. 자, 좀 전에 수급에서 봤듯이 외인은 팔고 나가는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양매수 4일째 기관 매수 4일째 들어옵니다. 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는데 더 갈까요? 글쎄요. 왜요? 맞고 떨어졌던 자리 그럼 걸리잖아요. 여기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단 말이죠. 좀 불안한 자리. 여기가 지금 사실 이렇게 큰 N자형 파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해요. 갈 수 있겠지만은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요 좀 짧게 제가 좀 해드릴게요. 빨리 좀 볼까요? 자, 크레듀 815 하나님 네, 샀어요. 근데 빠져요? 불안하세요? 네. 불안하세요? 그럼 파세요. 불안하시면 파세요. 불안하시면 1,700원 2점 몇 프로 손해보고 그냥 파세요. 불안하시면. 왜요? 왜 자꾸 이거 파시려고 그래? 제가 뭐라고 SDS 상장할 때까지 가져간다 말씀드렸죠? SDS가 19만원 공모 가는데 경쟁률이 지금 몇 대까지 나옵니까? 600, 700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돈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요. 한 주 사려면요 700주 사는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19만원 곱하기 700 대충 20만원에서 700이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입니다 여러분. 1억 4천만원치 넣어야지 한 주 살 수 있다고요. 몇 천억 넣어야지만 좀 산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시가가 어떻게 될까요?
꺾여 내려갈까요? 아니겠죠? 플러스 2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38만 원에다가 상한가까지 더 해봅시다. 가격이 한 4, 50만 원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크레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용하시면 돼요. 불안하시면 빠져나가세요. 네. 20% 사, 제가 20% 사라 그랬나요? 종목 하나가 10%씩 사라 그랬잖아요. 비중을 줄이시던가. 꼴락 3% 이거 빠지는데 제가 ST 상장까지 가져간다는데 좀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아셨죠? 815 하나님.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현대공업이에요. 1659님. 12,300원에 70% 너무 내려가네요.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볼게요. 현대공업이요. 12,000원대? 참, 야, 저기, 1659님. 12,300원짜리는 절대 제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은 사시지 않을 가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얘기 좀 합시다. 이제부터 보고 계신 건가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이거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12,000원 위에는 무슨 구간입니까? 슈팅과 매도 구간이 완성이 되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종목을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요? 여기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언제 삽니까? 추세 하단에서 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기 깨고 내려가면 뭐예요?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렸잖아요. 근데 잘 맞아떨어지는 거 가르쳐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깨질 동안 놔두셨습니다. 10,000원 깨지고 급락 나오는데도 못 파셨죠. 왜 못 팔아요? 70%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종목은요, 무조건 10%씩 사는 건 아니지만, 그 10%씩 사셔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0% 이상 사시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100% 샀어요. 5% 올랐는데, 조금만, 5% 올랐는데, 기분 좋았는데, 2% 빠지면요, 그 다음날 종목 수익 실현합니다. 3% 먹고 빠져요. 자, 10% 샀는데 5% 올라도 팝니까? 안 팝니다. 놔둔다고요. 반대로요. 100% 빠졌는데 5% 빠져요. 100% 샀는데. 그러면 못 팔아요. 못 판다고요. 사람이. 10% 샀는데 5% 빠진다? 팝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절대 10% 이상 사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못 판다고요. 종목을. 왜 자꾸 그거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족분들 전부 다 10%씩 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가끔 정말 확실한 종목들, 그 종목들 사도 20% 안 넘어갑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자, 현대공업 수급 포인트요. 꼬이는 수급이죠. 약간 좀 돌아갔네요. 잠정치도 매도 나가는데, 이거 나가 매도인데. 자, 실적까지 체크해 볼게요. 실적이 그나마 조금 이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3분기 때 어떤 실적이 나올까? 실적 발표가 안 됐을 거예요. 코스닥 종목이죠? 네,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요. 그럼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가 반등을 줄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없는 구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더라도 사고 싶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방송에서 떠들더라도 그 어떤 종목이라도 조정은 옵니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다리면 조정은 옵니다. 그걸 이용하세요. 네, 제가 너무 싸가지 없게 말씀드렸나요? 죄송하지만 네, 더 이상 돈을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해답을 드릴 수 없어요. 3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실적에서 일단 올해까지 상반기 실적이 작년치 절반 이상은 나왔으니까 일단 하반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자리네요. 일단 지금은 손절하기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레드로버입니다. 8829님 레드로버 6,400원 20% 보겠습니다. 6,400원이죠. 자, 레드로버 뭐하는 회사예요? 넛잡이죠. 넛잡. 그 G.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흥행에 대박, 중박 아니고 그냥 적정하게 그냥 소박이요, 소박.
그 소박 효과 어디 갔어요? 대박이 아닌 소박 효과, 쪽박은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뭐 유럽이랑 뭐 여기저기 팔린대요.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수급은요?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왜 사셨어요? 실적 좋아진대요? 네,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네, 얼마나 좋아질까요? 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좋아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 계산해봅시다. 올해 하반기가 좋다 그랬거든요. 70억 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났나요? 네. 70억 줄게요.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600억. 뭐, 이쪽이 이제 미디어 쪽, 오락 문화 쪽 이쪽이기 때문에 좀 더 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20배가 넘어갑니다.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좀 좋게 나온다 그래도 비싼 건 비싼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실 이쪽 관련주들이 PER 더 높게 주긴 하지만 손해 안 보시는 구간 내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10%까지. 10%만 가져가야지 20% 가져갈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셨죠? 비중 10% 줄여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은 죄송하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앞에서 조금 길어졌고 좀 오늘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도 그대로 있습니다. 크레드 하나 있는데요. 뭐 잠깐 보자면요. 오늘 빠져요. 네. 근데 저희가 싸게 잡았잖아요. 제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2%지만 1% 수익 중입니다. 1% 조금 넘게 1.5% 정도 수익 중이에요. 오늘 3% 빠집니다. 하지만 좀 보자고요. SCD 상장까지. 오늘 저녁에 뭐 내일까지 해가지고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경쟁률이 엄청 높게 나오면 크레딧 주가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역시나 없습니다. 살만한 게 있지만 그거는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드코 멘토님께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 상담 종목 남겨주시면요. 이드코 멘토님께서 직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